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3일 수요일이죠. 오후 8시 55분입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고버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의 상단선은 366에 있습니다. 366 여기. P3 그러니까 366.06이 매도에 적합한 값이에요. 매도에 적합한 값. 이걸 고버스로 환산하면 2,420원이에요. 2,420원. 그리고 매수에 적합한 가격은 하단선. 이건 P4거든요. 358.48입니다. 358.48. 반대로 고버스의 매도가. 이게 매도가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상 하단선은 반대로 고버스의 월봉상 상단선에 해당되죠. 상단선의 위치는 2,540원.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코스피 200 지수로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하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했죠. 분석할 때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358.48 아래에서는 신규 매도는 하지 않는다. 신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밑에서는 매도를 위한 단가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58.48 아래에서는 고버스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언제 감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단 본인의 고버스 단가가 2,540원보다 낮아. 그러면 홀딩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홀딩. 본인 단가가 그보다 낮다면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본인의 단가가 그보다 높아요. 그보다 높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감안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가격이 2,500원대에 있어요. 2,500원대의 단가를 가져가려면 2,540원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전략인데 이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략을 세우실 때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전략을 세우시면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의 위치에서 만약에 이게 이번 달에 이 정도 위치에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면 다음 달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이제 되돌림으로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354.98. 354.98 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354.98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고버스를 청산을 해야 될 이유는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됐을 때 아직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청산을 해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다. 물론 이제 이 위치까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고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하고 나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주봉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주봉.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하는데, 상단선은 이렇게 아래를 봐야 되고 하단선은 이렇게 위를 봐야 되죠. 이게 매수, 이게 매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있죠. 요게 매수. 그리고 상단선 어디냐? 여기 있어요. 이게 매도예요. 자, 저에게 꽃버스 어디서 매수할래?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겠어요? 요 매도해야 되는 위치에서 매수하겠죠. 꽤 높아요. 이 위치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할래? 그러면 여기 밑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단선이 저가 밑에 있죠. 하단선이 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봉 자체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진 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가 상승했고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 봉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고가와 저가만을 봤을 때는 지금의 봉은 하락이에요. 하락하고 있는 봉이에요. 문제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주봉은.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방송을 할 때도 주봉을 보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자,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상단선이 내려와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상단선이었는데, 아니 여기가 하단선이죠. 여기가 하단선이고, 다음 주가 되면 여기가 하단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하단선, 이거 이제 기존 하단선이잖아요. 하단선은 아래를 봅니다. 이전 현재 하단선은 위를 보고 있지만 봉이 바뀌면 하단선이 아래를 보게 됩니다. 힘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단선이 내려와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죠. 다음 주가 되면 저기서 매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꽃버스를 사셔야 될 가격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번 주에는 꽃버스, 즉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선이 주봉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리 좋은 가격을 제시를 해도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꽃버스를 사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양봉을 내건 음봉을 내건 상단선이 내려올 텐데 상단선에서 매도를 할 때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정고점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정고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봉의 형태를 봤을 때는 상단선이 이번 주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정고점을 넘지 않는 봉을 활용해야 돼요. 그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현재 조건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상단선 위에서 매도를 하고 3월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시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시가까지 내려가면 상단선의 위치는 356.79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356.79는 이번 주 고가보다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하기에 유리해지죠. 자, 다음 주에 매도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다음 주에 매도 기회가 올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다. 첫 번째, 이번 주 고가보다 높은 위치의 상단선이 오는 경우.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시가까지 내려가서 주봉의 다음 주 상단선이 이번 주 고가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입니다.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적합할지는 금요일 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일봉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일봉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럼 요게 시가죠? 요게 주봉의 시가입니다. 그렇죠? 주봉의 시가인데, 자, 만약에 내일 고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 맨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고가가 최저치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고가 중에 제일 낮은 건 여기 있는 요 고가예요. 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내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 됐죠? 내일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전략이 가능해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간다? 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간다. 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 주봉 시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주봉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종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종가 투자 심의도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가죠. 이게 화요일에 종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화요일에 종가 아래로 내려가고, 내일 고가가 하락하면 화요일에 고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화요일에 저가를 깨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내일 오늘 저가를 깨지 않으면 화요일에 저가를 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화요일에 종가 아래로는 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목요일 날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요일 날 고가는 넘고 그러니까 고가도 상승하고 저가도 상승했어요. 근데 종가만 하락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요일에 고가까지는 올 필요 없는데 화요일에 종가까지는 와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금요일에 고조종이 다 0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구관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하락해도 금요일날 종가가 상승하면 화요일 종가 안 가도 되고, 내일 고가가 하락했는데 금요일 고가가 상승하면 화요일 고가 안 가도 되고, 내일 저가를 깼는데 금요일날 저가를 올리면 화요일 저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금요일에 결정이 나요. 그런데 금요일 종가가 하락했다.
금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금요일 종가가 하락하고 월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화요일 종가보다 낮은 위치까지 가야 되고, 금요일 고가가 하락했는데 월요일 고가도 하락하면 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상승이 오지 않으면 화요일 날 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결국에는 금요일 종가 하락은 확률상 주봉이 윗꼬리를 꽤 길게 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안에 이번 주 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도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려진 봉이 완전하게 상승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거의 2% 가까이 올랐잖아요. 2% 가까이 올랐지만 이 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완벽하게 상승으로 만들어진 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락 시간 중에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가지려면 앞으로 목, 금, 월, 화 고가를 4번 다 상승시켜야 돼요. 목, 금, 월, 화 이렇게 다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봉이랑 일봉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확 느낌이 와요. 왜? 만약에 내일 고가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주봉이 윗꼬리를 길게 달겠다는 얘기고, 주봉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 다음 주에 상단선이 이번 주 고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매도 찬스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내일은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무조건 매도.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오늘 장대 양봉 다 되돌려야 되니까요. 오늘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종가를 확인하고 종가가 하락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고버스 거래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고가를 내일 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하셔도 된다. 고버스를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하자마자 오늘 고가를 넘고 시작하더라.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봤다가 코스피 200 지수가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고버스를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확률상 화요일 고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셨죠? 자, 코스피 200 지수상 하락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지금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상승으로 턴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락의 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 금, 월, 화 4번 고가를 다 올려야 돼요. 4번 고가를 다 올려야 이게 상승의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상승의 구조가 아니라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고가를 낮추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고가를 낮추면 어제 고가인 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매도 전략, 즉 고버스 매수 전략에 관심 있으시면 오늘 고가보다 내일 고가가 낮으면 고버스 산다. 오늘 고가보다 내일 고가가 높아도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하락하면 고버스 산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근거는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누적은 9,490원이고 평균은 358 아래예요. 그러면 지금 1포 정도? 1포.
1% 정도 손실이란 얘기죠. 1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평균 1% 정도의 손실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갭상승이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갭상승이 뜨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자체가 손실이에요. 그러면 갭상승이 뜬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다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뜨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갭상승이 떴는데 선물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선물 매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증가시키면 하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의 거래 방향, 즉 선물 매수가 아닌 선물 매도를 누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평균 단가를 봤을 때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은 상방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물은 개인이 4조입니다. 4조. 하나, 둘, 셋, 넷, 다, 19, 8, 9, 9일 동안 4조면 9, 7에 얼마죠? 7, 7에 49. 9일이죠. 9, 5, 45, 9, 4, 36. 9, 4, 36이니까 4천억 이상이에요. 하루 4천억 이상의 현물을 개인이 누적으로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누적으로 현물 매수를 한다면은 366은 넘기 힘들다고 보여요. 그러면 지금 위로 359니까 위로 지금 6%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6%면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 여지는 2%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곧버스로 따졌을 땐 4%, 추가적으로 4% 손실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손실이 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 개인이 현물을 저렇게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지난달 고가 넘으면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현물이 10조인데 10조는 다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럼 10조의 1%면은요 1,000억이에요. 1,000억. 뭐 옵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는데 1% 올리면 개인한테 1,000억씩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개인의 현물 매수,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죠? 개인의 현물 매수 4조, 외국인의 선물 매도 약 1조 정도 되는 돈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어느 시점엔가 누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봉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락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목, 금 중에 고가를 낮추거나 종가를 하락하는 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주봉상 윗꼬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봉상 윗꼬리가 확보된다면 다음 주 중에 주봉의 상단선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도 전략이 곧 곧버스 매수 전략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다음 주에 주봉 상단선을 활용해서 곧버스를 매수할 거냐, 그죠?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 상단선을 이용해서 곧버스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시가 주봉상 시가 아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바로 매도 전략 즉 곧버스를 매수할 건지는 투자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점을 노린다면 저는 내일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내일 종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고가가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징후가 보인다면 일단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자리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패하면 이제 다음 주에 주봉 상단선에서 다시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거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거래 전략을 이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오를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치밀하게 거래 전략을 세워서 전략을 좀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혹시 매수하고 싶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고가를 안 넘더라. 그럼 고버스 매수. 자, 두 번째, 봤는데 고가를 넘었어. 그러면 일단 지켜봤다가 종가가 하락하면 고버스를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버스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면 다음 주 됐을 때 이제 상단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단선에 고버스 가격이 도달할 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주봉상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해당 금액에서 고버스를 매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동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